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7월, 8월 토픽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6주차 월요일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형 17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토픽 똑똑하게 공부하기라는 박희정의 교재로 우리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저 박수형과 함께 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유형 17은 문항번호 46번부터 47번까지의 문항 유형을 가진 글이 되고요. 문장이, 즉 보기에 들어갈 보기 안에 있는 문장이 글 전체 안에 어느 부위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또 글의 내용과 같고 맞는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번, 47번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기출 문제를 한번 앞서서 풀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46번에 있는 이 보기의 글, 사실 투수가 던진 공은 중력으로 인해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르드르 중에서 옳은 위치를 찾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해서 이 글을 하나씩 읽고 여기에 있는 것을, 맞는 것을 찾아서 풀어내는 이런 47번 유형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제 기출 문제의 경향 분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문제는요, 고급 난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은 사실 초급도 아니고 중급도 아니고 고급 난이도의 문제를 풀이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급 난이도 문제는 지금 현재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휘 공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이 고급 난이도 문제로 둘에서 세 문제, 두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요. 세 문제도 아니고 계속해서 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항은 그 보기에 문항이 들어갈 위치. 첫 번째 문제죠. 이게 바로 4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47번이 46번 문제 맞죠? 46번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46번 문제 하나, 그리고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 하나, (47번) 문제 하나, 이렇게 46번 문제 하나, 47번 문제 하나, 이런 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 문항의 텍스트는 다방면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텍스트 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나요? 글의 내용은 다방면의 주제, 정말 많은 내용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다방면, 다는 숫자가 다가 있으면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 되고요. 다양하다라는 뜻도 되게 됩니다. 방면은 분야라는 것과 비슷한데요. 방은 사실 방향, 네모, 사각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면은 어떤 장소, 상황, 분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방면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을 주제로 삼게 된다라는 거죠. 다방면, 다양한 분야, 다양하다.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야구와 관련된 글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스포츠도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남녀노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담고 있으면서 논설문은 뭐예요?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논설문,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글도 있게 되고요.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설명은 하나하나 설명하는 글도 있게 되고요. 기사문은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종류, 여기 있네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나 다방면이나 비슷한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글의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설명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맞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야구 투수와 타자가 공을 던지는 것은 역시나 맞아요. 설명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46번 문항의 보기에는 보통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 부사어 등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지시대명사는 이, 그, 저, 그저,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을 지시대명사라고 하게 되고요. 지시형용사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또 이런,
저런 그런 이런저런 그런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시 형용사 이런저런 그런이 있고요. 부사어는요. 부사어는 사실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실만 나와 있는데요. 혹은 마침내, 절대로, 결코 등등 등등의 많은 부사어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은 무엇이에요? 맞습니다. 이는은 지시 대명사, 이렇게는 지시 형용사, 사실은 부사어, 이런 것들이 예로 나와 있고요. 대부분 앞 문장에 이것을 지칭하는 명사나 또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가 없을 때에는 앞문장, 뒷문장에 이러한 단서가 없을 때도 있는데요. 이런 단서가 없을 때에는 각 위치에 앞뒤 문장에 앞뒤 문장에서 보기 등에 등장한 명사나 관련 내용이 있을 때 정답일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지시 대명사, 형용사, 부사어가 있으면 그것을 앞뒤 내용을 찾아보고 잘 풀면 되는데요. 이러한 단서, 즉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부사어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 위치에 앞뒤 문장을 살펴보고 그 보기에 등장하다 보기에 나와 있는 즉 있는 무엇과 명사나 관련 내용이 있을 때 그 앞뒤 문장에서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명사나 내용이 나와 있을 경우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 대명사, 형용사, 부사어를 잘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위치 앞뒤를 잘 살펴서 같은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47번 문제는요. 앞에서 나오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나오죠.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47번 문제는요. 앞에서 계속 제시되었던 그런 동일한 유형의 문제로 텍스트의 내용과 같은 것을 잘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이 시험에 대한 그 전략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글의 화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글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글의 화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글의 주제와는 좀 다르고요. 글의 이야기거리가 바로 화제가 됩니다. 보통 화제는요, 글의 첫 문장에서 화제가 보통 드러나게 되고요. 글의 두 번째 문장에서 화제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 화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글의 화제를 찾고요. 그래서 훑어 읽기를 하게 됩니다. 글을 빨리 읽어서 전체적으로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훑어 읽기를 한다. 글을 빨리 읽어야 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6번 문항의 경우 보기의 문장에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 접속 부사 등이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하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접속 부사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미 자, 이걸 잘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보기의 문장에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가 있다면 각 위치 앞문장에서 그 앞문장에서 이것에 대응하는 명사나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문장을 보게 될 때요. 만약에 이가 먼저 온다면 이는 바로 앞문장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그가 오면 두 문장 앞의 내용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요. 이는 바로 앞의 문장. 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가 있다면 하나, 둘, 두 번째 앞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의 이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도 글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보기 문장에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접속 부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따라서 이런 것들이죠.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네요. 접속 부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적합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을 짓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접속 부사가 온다면
이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반대의 뜻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오면 앞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이 옆 접속 부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5번 보기 문장에 3번, 4번에 단서가 없을 때 3번, 4번에 단서가 없을 때 이런 3번, 4번에 있는 단서가 전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명사를 먼저 살펴보세요, 여러분. 명사가 먼저 잘 살펴보고 그 명사가 잘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내용이 각 위치에 앞뒤에 언급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명사가 앞뒤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게 됩니다. 6번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즉 지시, 대명사, 형용사, 접속부사 그리고 무엇을 본다고요? 명사를 잘 찾아보고요. 그 위치에 보기의 문장을 한번 삽입하다, 넣어보다. 삽입하다는 넣다. 삽입해보세요.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색한 답까지 어색하다라는 것은 이상하다, 어울리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하다, 어울리지 않다, 어색하다, 이상하다, 어울리지 않는 것부터 지워나가다, 이거 X 아니에요. X 아니에요. 이렇게 지워나가다 보면 수월하게, 수월하게는 쉽게, 잘 이라는 뜻입니다. 수월하다는 쉽다, 잘 이라는 뜻이고요. 수월하게, 쉽게, 잘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6번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47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7번 문제는요, 쉽죠. 먼저 답까지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을 먼저 읽습니다. 빨리 훑어읽기 하는 게 좋죠. 빨리 읽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47번 문장의 답까지를 훑어읽고 그런 다음 텍스트에서 전체 글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 비슷한 문장을 찾아서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그 해당되는 문장을 푼다면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체 문장을 이때는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앞뒤 문장의 어휘가 반대인 것은 없는지 혹은 뒤바뀐 것은 없는지 어휘를 한번 잘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정말 어휘만 잘 정리를 해도 토픽 5급까지 4급 5급까지는 정말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찾아서 읽어서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연습 많이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시 쉬고 문학 연습 1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